안녕하세요. 지난주 교정과 소아치과 의사에 이어 일반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조기 치료란 무엇일까에 대해 발표할 이호선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족의 예를 보겠습니다. 일반 치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에 대해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조제 형태 불량으로 임플란트 의치를 한 할머니와 총생 치주 질환을 가진 어머니, 그리고 반대교합과 다수의 보철 치료를 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명의 아이들은 조기 교정 치료를 하여 할머니나 부모와 달리 건강한 연구치열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개별화된 지도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치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 자신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에 특히나 관심이 많고, 이때 GP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GP가 생각하는 조기 치료란 특별한 교정 치료라기보다는 구강 전체의 건강을 얻기 위한 모든 치과 치료 중 하나의 수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후카다 씨가 주장한 교합유도의 개념과 같은데요. 넓은 의미에서 교합유도를 하고 그래도 부정교합이 발생하여 기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좁은 의미의 교합유도를 최소한의 침습으로 시행하여 구강 전체의 건강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비인후과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 도표와 같이 식습관 고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GP는 가족 단위로 진료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유전적 요소와 생활기능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일생 동안 기능적, 형태적으로 문제가 없는 치열과 교합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조기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교합유도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3.2세 여환으로 영유아 검진에서 반대교합을 지적받았으나 교정치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고 식사량이 적으며 입 벌리는 습관이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혀 위치, 저작, 연화 기능 개선을 위해 구강기능 육성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3.8세의 교합 변화 및 혀 위치, 저작, 연화 기능이 개선되었고 식사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9.7세의 영부 전치가 반대교합 없이 교환된 모습입니다. 기능 평가 점수의 평균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방금 전 증례의 환자인데, 구강 기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 발달이 촉진되는 5세와 9세 시점에 일반 검진 환자의 평균보다 높은 평가 점수를 보이며, 색 중첩에서 상하 턱 사이의 관계가 개선됨을 보입니다. GP는 내원한 환자가 자녀의 치열 문제에 대해 물어볼 때를 대비해 교정 공부를 하고 인맥을 길러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법과 치료 단계에 대해 알아야 하고, 보호자에게 조기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장 발육을 이용할 수 있고 부담이 적은 장치로 치료되는 경우나 발치를 피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환자 본인의 치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치료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성장 발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 본인이 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받고 싶은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GP는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인 시기와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하 전체 크기의 부조화를 보이는 8.6세 여환으로 2차 교정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교정 치료를 하자는 아버지와 발치를 피하기 위해서 1차 교정을 하자는 어머니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GP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GP가 소아 환자를 관리할 때 전문의, 특히 소아치과 의사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추가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네덜란드 논문으로 우리나라 시스템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아치과 의사가 9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예방, 진단, 수복 치료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GP가 리퍼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검사를 소아치과 의사가 더 자주 하고
그로 인해 우식을 먼저 더 섬세하게 발견할 수 있어 수복 치료가 많은 것이며, 수복 치료 시에도 마취나 러버댐 등 더 질 높은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자의 치료 과정의 예입니다. 무료 상담 후 원활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상담 후 필요시 1차 치료를 하고 1년마다 재평가를 시행합니다. 치료 종료 후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팔로우업 하다가 2차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치료를 하며 재평가를 또 시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 종료 후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일생 동안 유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교정치료에 자료 체득은 필수적이나, 충분히 자료를 고려하여도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의 형태와 기능은 치료 및 성장 발육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그 변화가 술자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는지 추진 시의 자료와 비교해야 하며, 재평가할 때마다 환자와 함께 자료를 보면서 환자의 의지를 유지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추진 및 재평가 시 다음과 같은 경조직 및 형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RT할 때 하는 것과 같은데요. 먼저 구내 사진과 오버젯 오버바이트 사진, 얼굴 사진, 기타 전신 사진이나 혀나 입술 모양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산호, 셉, 핸드리스트 촬영 및 모형 체득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진, 시진, 촉진 등으로 연조직 및 기능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저작 효율 검사, VTR 검사, 비강통 기도 검사, 구순환 및 혈압 측정 검사, 사액 검사, 신장 체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도표인데요. 교정치료 희망 환자의 기능 검사 결과는 조기치료 대상 중 많은 환자가 기능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령기 이후가 되면 형태뿐 아니라 기능적 문제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태적, 기능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를 더해야 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적절한 성장 발육 및 구강 기능을 획득하고 성인 고령기를 맞게 되는 것이 조기치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유치혈기나 혼합치혈기의 형태 이상이 그 이후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기능적 문제가 성장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조기치료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6.9세 초진 때 모습으로 유치할 때부터 반대교합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가동력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는 성인까지 기다리자고 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상하결성장과 하악장치 순투병사를 동반한 가벼운 골격성 반대교합으로 진단되어 상악 측정 확대 및 페이스마스크로 전방견인을 1년 반 실시하여 전치 피계와 제1대구치 교합 관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조위설과 혀내밀기 습관을 보여 MFT를 1년 동안 시행하였고 9세 특강치혈기 교환이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3.0세에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으나 제2제구트 맹출 시기인 13.10세에 42번, 43번 사이에 간격이 생겨 MFT를 재지도하였고 3개월 검진 후에 스페이스가 닫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5세 검진에 다시 스페이스가 생기고 교합이 얕아져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다행히 치성 문제라 몇 가지 치료 방침을 제시하고 본인에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악의 2x6 교정을 시행하고 MFT 및 TTP를 6개월 동안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7세에 안정적인 교합을 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환자는 중요한 경험을 하나 얻었습니다. 조기치료의 대상 연령은 대부분 기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조기치료를 하려면 기능적 문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MFT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MFT를 위해서는 자세, 호흡, 발음 개선이 필요하며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건지도가 중심이 되는 예방적 치료도 필요한데 식사지도나 구순폐쇄 부전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구강기능 육성의 중요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치과 의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치과 의사는 메디컬과 잘 연계하여 조기 치료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적 건강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잘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기 치료가 어린이들의 평생에 걸친 구강 건강 증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여 치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주장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변화를 제시하여 그 치료가 타당한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치료 자료를 모아두면 미래의 조기 치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무엇보다 조기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이 후에 자신의 자녀들도 치료를 받게 하고 다음 세대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담당 치과 의사로서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